근데 이제 이 증시 전망이라는 내비게이션은 가면 그게 존재하지 않아요. 바이오 주식을 투자할 때는 이게 인생 종목이에요. 내년에는 메타버스 쪽, 그러니까 이 디지털 라이프의 변화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리오프닝 산업은 이미 제한된 상승을 정해놓고 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거를 봐야지. 오늘 모신 분은 백만개미 한세구 당주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이 녹화하는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그러게요. 마침 이런 날 불러주셔서. 네. 네. 당주님하고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랑 하셔야지 되는데. 근데 저는 오늘 좋았어요. 오늘 오는데 네. 약간 눈발도 이렇게 보이고, 예. 그래서 조금 좀 나이하고 어울리지 않게, 예. 조금 아주 기분이 약간 업되는 그런 기분으로 왔습니다. 오늘 뭐 눈이 좀 온다고 그러던데요? 네네, 온대요. 네.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될 것 같고. 날씨도 또, 좀. 네, 오면서 잠깐씩 들여다보니까 뭐 주가도 좀 괜찮은 것 그러게요. 같고. 네. 산타랠리는 없다 이랬는데 네. 또 보니까 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꼭 그 산타크로스가 애들한테 선물 주는 것만큼만 줬어요. 조금만. 네, 네. 크게는 안 주고. 네. 아니 그래도 저 며칠 전 상황 보면 그때는 우리가 더 폭락할 거를 두려워했으니까 그때에 네. 비하면요 지금 선물이죠. 네. 이게. 지난번에 제가 이제 출연했을 때 그 10월 15일, 16일 FOMC가 종결되면 어떤 형태로든 종결되면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는 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뭐 그러고 나서 한번 미국 시장이 급등했다가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산타가 큰 선물은 아니라도 조그만 선물을 하나 줄 수 있는 분위기로 가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랬더니 역시 이제 그렇군요. 네. 하여튼 뭐 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네. 네. 자, 일단 오늘 우리 당주님하고 이 주제가 2022년 증권사 전망. 네. 모두 까고 돌려가서 알바만 남기기. 이거 당주님이 만드신 건가요? 제목이? 이거 뭐 우리 작가가 윤흥원 작가가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얘기 왜 나오냐면 이게 이제 항상 불만이 뭐냐면 증권사 전망이 왜 이렇게 안 맞냐 이런 거잖아요. 맞으면 이상한데. 네. 근데 이제 저는 한 40여 년 동안 증권업계에 있으면서 한 해도 맞은 해가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항상 궁금해하죠. 네. 근데 이제 궁금해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뭐 이게 안 맞았다고 무슨 뭐 벌금을 내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증권회사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네들 시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걸 이제 안 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우리도 또 마찬가지예요. 투자자분들도 이거를 또 관심 있게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죠. 이거는. 네. 그래서 틀리지만 중요한 내비게이션. 근데 거기서 틀린데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기가 참. 네, 그래서 이거를 따라가는 내비게이션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자료 화면 하나 보실까요? 근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 그 주요 증권사에서 이제 센터장들이 내놓은 그 내년도 전망이에요. 네. 내년도 전망을 보면 여러분 이제 그 뭐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뭐 편차가 크게 없어요. 조금 이제 뭐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 좀 2610까지 하단을 보니까 조금 이제 낮다고 볼 수는 있지만 뭐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그리고 뭐 최고 높은 게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3,600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뭐 이게 이렇게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유망 업종도 겹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변수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유망 종목에 가면 더 겹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증권사의 전망을 어떤 각도에서 봐야 되냐면 이게 주식 투자가 뭐 하는 건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확실한 게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최대한의 예측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최대한의.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틀리는 내비게이션이다. 그게 뭐냐면 실제 내비게이션은 거기 가면 그런 게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증시 전망이라는 내비게이션은 가면 그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이런 것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최대한의 예측추구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해마다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참고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식시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주식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주식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이제 우리 빈투표론을 빗대서 우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두 가지를 이제 그 목적으로 놓고 이 전망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미래를 예언하는 점쟁이처럼 이게 맞았냐 안 맞았냐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것들은 이런 자료들은 도대체 뭘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가. 그거를 이제 이 자료를 보면서 간파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40여 년 동안 증권 업계에 있었지만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해요. 증권사 전망은 틀리려고 존재한다. 틀리려고 존재한다. 근데 뭐 저게 뭐 그냥 틀린다. 뭐 그런 문제는 아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증시 변수 같은 거 보면은 이 변수들은 우리가 많이 체크를 해놔야 돼요. 네. 이게 뭐냐면 변수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것들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이제 여기 나온 거는 전부 다 우리가 예측 가능한 변수들이에요. 얘기되고 또 앞으로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왜 그럼 이것들이 전망이 틀리냐 하면 예측되지 않은 변수들이 주식시장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코로나 뭐 이렇게 됐지만 오미크론 나올 줄 알았습니까? 그러게요. 정말 뭐 생각 바뀌었죠. 예,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 데서 새로운 변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증권회사는 이 결과가 틀려도 다 용서받죠. 그러니까 저도 뭐 현직에 있을 때 그래서 뭐 이게 꼭 요게 정답입니다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시장을 이런 업종을 유망하게 보고 이런 이유로 그렇고 거기에 따르는 종목들은 이런 것들이 좋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봐주시면 일단 이것만 여러분들이 다 소화를 하셔도 주요 뭐 증권사의 그 비유만 하셔도 내년 시장에 대한 뭐 핵심적인 걸 안 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잡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만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내 포트폴리오하고 이거하고는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항상 보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거로 알고 이거는 또 이거로 알고 이러면 전혀 이게 효용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전체적인 1년의 이정표가 그려지면 그 안에서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가 진짜 이렇게 잘 짜여진 거야.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이제 연말에는 비교적 시장도 뭐 이제 뭐 열리지만 의미 없는 거잖아요. 이미 방학에 들어가 있는 시장이니까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그런 작업을 좀 하시는데 그런 걸로는 이런 자료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자, 그럼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유망 업종으로는 뭐 삼성증권, IBK증권, NH, 대신, 메리츠, KB. KB는 좀 빼고 비슷하네요. 반도체하고 자동차 이쪽을 많이 잡았네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보니까 겹치는 거 보니까 1위가 반도체예요. 반도체. 네, 반도체가 제일 많아요. 겹치는 것 중에서. 이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반도체 망한다. 아니 그 앞이 이제 뭐 불투명해서 불투명하다. 그게 이제 업황 때문에 그런데 뭐 추운 겨울이 왔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업황 때문에 그런데 이게 갑자기 업황이 바뀌고 또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돌변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다는 얘기까지 이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뭐 저한테도 뭐 엄청나게 자료들이 막 계속 오던데 SNS로 전부 반도체 좋다는 얘기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주식시장은 이렇게 변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시장의 변화는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새벽에 문을 딱 여니까 밤사이에 눈이 와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것처럼 변한다. 그러니까 뭐 천천히 이렇게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좋은 쪽이니까 이번에 반도체가 오래 쉬었다가 또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앞장을 서서 가니까 굉장히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좋지만
나빠질 때도 똑같다는 걸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친송하고 그 종목을 막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는 거를 우리가 올 1년 내내 그걸 경험했죠. 학습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 지금 증권사에서 공통적으로 보는 거 1위는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와 거의 같은 게 2차 전지예요. 그래서 2차 전지도 두 곳에서 2차 전지도 세 곳에서 네 군데입니다. 네 보니까. 군데인가요? 예, 네 군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세 군데. 네 군데.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2차 전지 요 부분은 조금 우리가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한 번은 그 나쁘게 얘기한다고 댓글 다신 분도 제가 기억하는데 나쁘다는 게 아니라 2차 전지의 그 상황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빨리 알아차리신 분들은 올해 괜찮으시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트 메이커 배터리의 세트 메이커보다는 재료나 소재 쪽이 훨씬 낫다. 이게 왜냐하면 뭐 내재화가 자동차 회사가 내재화가 바른 길이냐 아니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일단 내재화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많다는 거는 배터리 회사로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배터리 기술이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내재화를 자꾸 그 세트 메이커들이 주요 세트 메이커들이 한다는 얘기는 이 시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블루오션이 아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자동차도 했는데 자동차가 많이 쉬었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는 저는 이런 거예요. 좀 기다리는 종목 같아요. 기다리면 한 번은 줄 것 같은데 이 자동차가 왜 우리가 이렇게 어제도 뭐 미국 시장 보니까 뭐 엄청나게 다시 이제 천슬라가 다시 됐던데. 테슬라는 참 그 대단한 회사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자동차는 나쁜 게 아니에요. 선명성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회사가 좋은 것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시장을 선도하고 뭐 이렇게 나가려면 약간 그 끼가 있어 보이고 시장에서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뭐 실적이 좋고 꿈도 있고 근데 그 꿈이 그 투자자들한테 전달될 때 아주 심플하게 확실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제 현대가 그거를 자꾸 못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저도 안타까워요. 그게 우리의 그 제조업 마인드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자동차라기보다 그렇죠. 소프트웨어, 그렇죠. 플랫폼 회사로 지금 네, 가고 네. 있는데 우리는 자꾸 물건 쪽으로 네. 제조 쪽으로 자꾸 포커스를 네. 맞추니까 이게 과연 그래서 경쟁력이 약간 왜 그런 거 안 느끼세요? 일론 머스크를 보면 약간 종교인 같다는 느낌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게 좀 필요한데 그렇다고 우리 자동차가 뭐 어디 뒤질 그런 거가 그 정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알 거예요. 현대 기아차에서도 그걸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가 뭐 좀 생각보다 많이 팔렸는데 뭐 이 정도 갖고는 하루 이틀 움직이다 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패러다임을 꺾어 놓을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율주행차하고 전기차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끔씩 뭐 막 수소도 튀어나왔다가 뭐 로봇도 튀어나왔다가 이러니까 뭔가 선명하게 딱 받는 그런 거를 못 잡는 거죠. 근데 네. 그 토요타도 그렇고 뭐 다른 그 자동차 메이커 회사들 보면 다 뭐 2030년이니 뭐 100% 전기차로 가겠다. 네. 뭐 이런 식의 선언들을 그렇죠. 하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완전히 정체성이 바뀌는 건데 네. 한국은 뭐 노조 탓이라는 뭐 노조의 동의가 없어서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과감한 어떤 이야기를 못 하는 게 좀 시장의 불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종표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저는 이제 좀 내년 하반기 쪽에서는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고 바이오도 이제 한 두 군데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NH하고 KB증권이 KB. 얘기하네요. 근데 이제 바이오에서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바이오 주식을 투자할 때는 이게 인생 종목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 바이오를 자꾸만 이건 무슨 트레이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트레이딩이 엇박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이거는 큰일 나는
섹터예요. 바이오라는 게. 그리고 바이오는 항상 얘기하지만 1등만 존재하는 세상이에요. 바이오라는 데가 2등으로 가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섹터에서는 여기가 리딩 컴퍼니고 그 다음은 여기고 하면 올라갈 때 쫓아 올라가는데 이 바이오는 하나가 얘가 진짜야 하면 나머지는 그날부터 빠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섹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를 하려면 조사도 많이 하고 실제로 그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자기가 신념적으로 난 이 회사 그러다가 이게 이제 하나가 터져갖고 그냥 뭐 요새 파이자처럼 뭐 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를 뭐 누구 말 듣고 뭐 이렇게 사고 이거는 근데 대부분 이상하게 바이오는 저도 경험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들어서 하는 영역으로 자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 곧 좋은 소식이 좋은 있을 거래. 그런 이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또 두 개가 겹치는 게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이 뭐 결국 저 네이버하고 카카오 얘기 네이버하고 아닌가요? 카카오인데 이거는 저는 이제 어쨌든 이건 대선은 좀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우리는 이제 뭐 방역 그 방법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계속 이제 만나지 마,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2사람 이상 만나지 마 그랬는데 지하철 안에는 2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이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좀 의아한 거예요. 그러면 왜 백신을 왜 저는 이제 3번 맞았지만 왜 맞아야 되고 그러면 이런 거죠. 아니 전쟁을 하면서 한 명도 안 죽는 전쟁이 어딨냐 이쯤 되면 왜냐하면 우리가 손해가 더 많아요. 이 골목 상권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는 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단계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그랬지만 우리 봉쇄는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서부 개척 시대랑 비슷하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싸우면서 이겨내야지 방법이 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오미크론이 얼마나 강할지 모르지만 그런 거 하나이기 때문에 플랫폼은 약간 노이즈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메타버스나 NFT 이런 거 관련된 거에 사실 핵심은 네이버나 카카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많이 디벨롭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꺼내서 뭘 할 수가 없는 게 골목 상권 이러면 꼭 여기처럼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잡혀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새로운 뭐를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못 꺼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엔터가 2군데가 겹치고 미디어 콘텐츠가 2군데가 겹치고 게임이 하나, 메타버스 하나. 그러면 이거 합치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은 메타버스 다 관련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메타버스, NFT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게임을 미시로 해서 뭐 미디어 콘텐츠도 그렇고, 엔터도 그렇고. 네, 그래서 엔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도 이건 이제 우리한테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내년에 얘네 만만치 않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그다음에 이제 뭐 소비주가 한 군데 있는데 글쎄요 여기에 이제 뭐 저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소비주하고 항공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리오프닝 주식 그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돈 벌자는 거지 주식 투자의 목적이 뭐 어느 섹터를 좋아하고 이런 거하고는 무관한데. 이게 가끔씩 리오프닝이 이제 탁탁 오늘도 이제 뭐 당연히 미국 영향 받아서 리오프닝 뭐 우리 지금 이거 녹화할 때 하고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이건 아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리오프닝을 한다고 그래서 크루즈에 1,000명 타던 게 갑자기 2,000명 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리오프닝 산업은 이미 제한된 상승을 정해놓고 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거를 봐야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부터 막 날아간 후에 쫓아가서 이게 뭐 계속 될 거다. 이건 뭐 얼굴이 하나인데 화장품을 더 사겠어요? 리오프닝 된다 그래서 이게 이미 정해져 있는 산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뭐 안 간다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잘 이익 실현하고 나오셔서 또 기다리고 뭐 이런 방법을 좀 써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하여튼 지금 내년도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그 유망 업종으로 선정한 곳들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좀 해보고 있는데, 하여튼 좀 보니까 전통적으로 반도체 자동차는 항상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여기에 이제 그 추가적으로 한 게 이제 2차 전지하고 딱 크게 놓고 보면은 거의 그냥 메타버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뭐 누가 뭐래도
내년에는 메타버스 쪽, 그러니까 이 디지털 라이프의 변화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